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에서 여러가지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죠.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 지금 크게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장악력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이 암컷이 설친다 이 발언으로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민영배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 김건희 여사를 빗대서 암컷이 설친다 얘기했는데 김건희 여사를 빗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여성 전체에 대한 비하라는 것이죠. 암컷이란 표현이 비속어이고 또 여성들이 듣기에 뭐 남성들이 듣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거슬리는 용어죠. 총선 앞둔 시점에서 지금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데 암컷 발언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죠. 여성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최근 3, 4개월 사이에 민주당에서는 지금 연달아 막말, 뭐 4종 세트라고도 할 수 있죠. 말로 홈런을 치고 있는데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지난 7월에 왜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미래가 짧은 분들, 그러니까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인 1표를 행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가 노인 폄하 논란으로 발칵했었죠. 그리고 얼마 전 송영길 전 대표 나이 50살인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 건방진 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또 곧이어서 민주당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플래카드 현수막에 정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잘 몰라도 돈은 많고 싶다. 이렇게 30, 40 세대들이 정치와 경제는 몰라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처럼 현수막을 만들었다가 청년 비하 파동을 야기했었죠. 여기에다가 이제 철험회 소속인 최강욱 의원, 설치는 암컷 발언으로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허영 의원, 국회 정개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정치개혁특위 소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산식,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수 계산법을 준연동형 비례제를 놓고 지금 국민의힘과 계속 협상 중이죠.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계산법을 놓고 허영 의원이 국민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 국민이 산식을 알고 투표하느냐 이렇게 발언해서 국민 비하 발언 논란, 이렇게 논란을 또 보탰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연달아서 사고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노인, 청년, 여성에 이어 국민까지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이상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딴 사고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제대로 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력 부재, 거기에다가 또 당의 자정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오히려 지금 그런데 강성 발언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런 사람들이 우선 공천을 받는 것이 급급하다 보니 개딸들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당에서 그런 막말에 대해서 징계라도 내릴치면 또 개딸들이 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개딸들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걸려들어 지울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것이죠. 최강욱 전 의원 설치는 암컷 발언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언 초기 친명 의원들은 우리 편 감사기에 급급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발언이 틀린 내용이 있느냐, 뭐가 문제냐 이런 식이었죠. 심지어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최고위원은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다 이렇게 감사 안았습니다. 여기다가 민주당에는 지금 여성 인권운동 출신 의원들도 많이 있죠. 권인숙 의원이라든가 이상희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지금 총선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개딸들에게 찢길까 봐서 입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서둘러 긴급 징계,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긴급 징계를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마지못한 듯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 의원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던 간에 여성 혐오와 여성 비하가 내포된 발언이다.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끌려서 성명을 낸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 불출마를 선언한 이미 오영환 의원 이미 올 초에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35살입니다. 소방관 출신인데 오영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부가 당 기간을 좀 다 잡아달라 이렇게 호소했는데 역시 뭐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 역시 개딸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뭐 다른 의원들과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최강욱 전 의원 발언 직후 그러니까 설치는 개딸 발언 직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 SNS에 이렇게 올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은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도 이 글을 올리면서 최강욱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경고 발언 5시간 만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It's a democracy stupid. 이게 민주주의야 이 멍청이들아 이런 얘기죠. 그렇게 지금 크게 지도부 내지 뭐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경고를 해도 개의치 않겠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뭔가 자신이 있다는 얘기로 느낍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강욱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백을 믿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최강욱이 문재인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지금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내에서 국민 여론이 너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6개월 당원 자격 정지라는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최강욱 전 의원 여전히 사과 입장 한마디도 없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 바깥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조차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의원은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교수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부했다가 지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는 사실상 아무런 최강욱 의원으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이 나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최강욱 전 의원에게 징계만 하고 직접적인 경고 멘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개딸들한테 끌려가는 민주당의 현주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개딸들은 최강욱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커뮤니티에 보면 수박, 그러니까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얘기죠. 수박들이 비명계는 봐주고 최 전 의원은 아주 작살을 냈다. 선별적 작살이다. 이런 결과로 무슨 선거를 치르냐 이런 얘기와 함께 또 암컷 발언을 옹호하는 의견도 상당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조선 말기에 명성황후에게 일본이 암컷이라 한 것은 수치심이지만 명성황후에게 그렇게 한 건 수치심이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암컷이라 한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최강욱의 발언은 충분히 할 말 한 것이고 발언 전문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항상 저자세인 것이 문제이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들었을 공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 비명계죠. 비주류 원칙과 상식 멤버인데 조홍천 의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뜻을 알 것도 같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힘이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얼마 전에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위정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재판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죠. 분리재판을 할 경우에는 빠르면 총선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다급한 내용이죠. 만약에 위정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면 유죄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극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당내에서 지금 사실 말도 안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죠. 탄핵도 뭐 중대한 잘못에 대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총선을 앞두고 우리 좌파 진영을 결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결집시키기 위한 도구로 탄핵을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탄핵을 정치 도구로 활용한다. 이런 목소리가 당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단 한마디도 제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딸들의 눈치를 보고 휘둘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또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수도권 험지 출마 아니면 뭐 고향 경북 안동 뭐 비례대표 또 뭐 심지어는 신경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까지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원희룡 장관의 인천 계양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설이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뭐 대장동 1타 강사 이렇게 하면서 의외로 강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인천 계양을로 오면 단 1%의 낙선 가능성도 남겨서 안 되는 그런 무조건 국회에 들어와서 배지를 달아야 하는 왜 그래야만 방탄이 가능하니까 그런 입장에 놓인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을 피하기 위해서 호남으로 가든지 비례대표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물론 비아냥 섞인 얘기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들이죠. 또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는 전국 어디로 가도 흠지다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그만큼 높기 때문이죠. 여기에다 지금 원칙과 비주류 모임의 원칙과 상식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과거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활동하겠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요즘 거의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위정교사 혐의, 위정교사 재판에 대해서 분리 재판하겠다 이런 결정 이후 온갖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정교사 재판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하게 위축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